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드 패션드 라디오의 MC를 맡고 있는 비즐라의 최정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한 명의 아티스트 분과 바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바텐더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인데요. 제 오른쪽에는 지난번에 나오셨던 뮤지션이신 살아있는 홍대 인디신의 화석 차승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 왼쪽에는 이제 연남동 바 올드 패션드를 하고 계신 이한별 바텐더님이 계신데요. 이제 또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개할 건 없고 이한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셋이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2부에서는 이한별님의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이 이제 올드 패션드 바인데 좀 어떠세요? 사실 지금 슛 들어가기 전부터 네. 바텐더님하고 지금 화기애애하게 맞아요. 웜업이 딱 돼 있고 네. 너무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보고 계신 분도 이미 저희의 피부톤으로 웜업이 됐다는 거를 아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사실. 우선은 최근에 근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이 순간이 10월 거의 막바지인데 코로나도 좀 1단계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고 계신 일적일 수도 있고 좀 어떠신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승모님부터. 저는 뭐 단연간 음악 생활을 하다가 네. 근 한 2년 정도는 음악적인 휴지기를 가지고 있고요. 네. 책을 사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제가 3권을 써야 되는데 한 권은 완성을 해서 바로 오늘 출간이 됐고 그 2화에서 이제 에피소드 네. 하나 나왔잖아요. 예. 그 2화에 대한 비주얼은 이곳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거 하던데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한별 바텐더님은 최근 근황에 대해서 좀 저는 그냥 항상 똑같아요. 마시고 즐기고 웃고 떠들고. 네. 술 마시는 거를 저도 네. 이야기 통해 들었는데 술 마시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술이고 그 다음은 담배고. 네. 마음이 심플하시다. 네, 제가 또 그다음 음악이고. 되게 재밌었던 포인트가 위스키가 아닌 술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 오랜만에 만난 친구, 그 친구랑은 확실히 어울리는 건 소주 한 잔일 거고. 네. 제가 소주를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음료 쪽으로 집중을 하고, 그리고 가장 이제 칵테일을 많이 마셔보려고도 하고, 그게 이제 저한테 도움도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정말 편하게 가고 싶을 때는 뭐 막걸리도 마시고, 많이 마시죠. 근데 각 술마다 다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바텐더 친구들이 우리나라는 소주 문화 때문에 칵테일 문화가 발전이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친구들도 있는데 각자의 사람들의 그거를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이제 칵테일에서 위안을 얻기도 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다 좋다고 봅니다. 이제 이 또 오늘 계신 서승우님과 한별님이 오늘 초면이 아니시라고 제가 또 얘기를 들어서 어떤 구면입니다. 예,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또 구면이기도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네. 여자분이 차승우 씨 팬이라서 사실은 아, 네, 그동안 좀 약간 별로 좋은 감정을 안 느끼고 있어요. 승우님은 어떻게? 저는 되게 괜찮은 바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드 패션대에 처음 이제 오게 됐는데 가게 들어와서 여자친구랑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음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바에서 나올 법한 음악은 아닐 것 같은데 너무 반가웠고 그때부터 약간 사랑에 빠졌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은 바를 선택한 기준이 제 기준에서는 첫 번째가 플레이리스트가 좋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다르고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는 바가 저는 더 좋아요, 사실은. 그거가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제가 그 바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음악이 거지 같은 데서 술 먹기 싫어서. 그거는 너무 네. 동감합니다. 예. 혹시 이 올드 패션 이곳은 주로 어떤 음악이 나오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님들이 리퀘스트 했는데 이거는 너무 좋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 그런 플레이리스트 올라가기도 하고 보통 이제
좀 장르를 가리진 않아요, 사실. 네. 가게에서 약간 힙합도 나오고,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밴드 뮤직이 많죠. 음.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거는 밴드 뮤직이라서. 그 뮤직이긴 한데, 가끔 손님들은 이제 의아하긴 해요. 보통 이제 바에서는 대부분 이제 재즈 뮤직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근데 저는 좋은 음악은 장르를 가리지 않는. 이 한별 바텐더님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이 바텐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뭐 첫 번째 얘기한 그거는 그 음악이 거지간 데서 술 먹기 싫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도 그 하고 계신 그런 미디어를 꿈꿨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취향이라는 게 사람들이 별로 없이 살아오는 환경이에요. 네.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하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살아가고 그거에 대해서 조명해주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밴드들 많은데 그런 밴드들의 공연 이런 소식들을 뭐 전달한다든지 어떤 이벤트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이런 거를 꿈꾸기도 한 적 있었는데 그거를 되게 나이브하게 가게를 하면서 그때는 바텐더라기보다는 바의 모습이긴 한데 약간 어떻게 보면 술집 사장인 거죠. 이렇게 해서 되게 나이브하게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걸로 사실은 시작을 한 거고. 그러면 또 저희가 검색한 바로는 네, 네. 이 이한별 바텐더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학구파 바텐더다. 너무 싫어하는 말이었어요. 싫어하는 사실은. 말이세요? 네, 굉장히 초반에 그거를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사실은 그거를 없애려고 왜냐면 저는 사람들이 와서 그 칵테일에 대해서 너무 시리어스하게 접근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오늘의 시간을 즐겼으면 좋겠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즐기고 이한별 학구파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약간 반대적인 코스프레를 했어요. 그래서 저 이한별 하면 뭐 연관 검색어 장수 막걸리 엠버서더 이런 식으로 간 이유가 사람들한테 칵테일 바 그렇게 막 폼 잡고 너무 막 진중하고 이런 공간 아니야. 그래 그럼 내가 먼저 망가져 줄게 하고서 그런 식으로 갔죠. 저는 그 처음에 그 모 잡지의 그 매거진 에디터가 그 학구파라는 말 쓰고 그리고 또 딴에서 가는 게 싫었어요. 왜냐 바텐더는 당연히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해야 되는 직업 당연한 건데 이거를 무슨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었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더 동네 바보처럼 지금도 구는 중이고. 근데 뭐 공부가 아무래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 바텐더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분들도 뭔가 독학이라든지 뭐 당연히 학습을 많이 한다는 건 필수라고 하셔서 독학으로 하는 거가 약간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혼자 독학을 할 때 힘드신 건 없어요? 독학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바 전체적으로 가는 트렌드도 어떤 스타 바텐더가 있고 어떤 무슨 캡틴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밑에 애들은 그걸 쫓고 막 그런 그게 아니라 바 팀으로서 가요. 서로의 각자의 갖고 있는 캐릭터랑 각자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이제 바 프로그램 연출하는 거가 지금의 바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팀 단위로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의견 나누고 같이 검증하고 이런 거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좀 많이 발전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혼자 맞고 품었죠.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만큼의 더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의 시간이 이만큼 더 걸리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팀끼리.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하고 이름이 같아요, 이 공간이. 그래서 이 곳을 올드 패션드로 정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올드 패션드를 한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뭐 옛날 과거 뭐 칵테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씬에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한번 클래식 칵테일에서 제대로 그 정립하고 클래식 칵테일에 대해 사람들한테 전달할 필요성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저는 기존에 있던 바텐딩 스타일을 좀 다르게 보고 원래 1800년대 1900년대 초반 그때 바텐더들이 했던 그런 올드 패션드 웨이 오브 바텐딩을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스토리텔링 이게 왜 매력 있는 칵테일이고 당신은 오늘 이게 왜 오늘 어울리는 그거고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오늘 어울리는 술을 전달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런 바텐딩을 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과거의 바텐딩이었거든요. 지금의 바텐딩을 보면은 너무 바텐더가 그냥 하나의 무대에 무슨 스타처럼 별로 안 좋아. 원래 바에서 주인공은 손님이거든. 바텐더라는 사람이 왜 손님 여기 있고 술은 여기 있을까요? 저는 중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들 오늘의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식의 바텐딩을 하고 싶어. 그래서 사실 올드 패션이라고 한 건데 재미없잖아. 이런 근데 얘기하면. 그러면은 이 방향성이 좀 더 네. 이 클래식 바텐딩에 대해서 네, 네. 이곳이 지향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오늘 어울리는 칵테일이 굳이 클래식일 필요는 없고, 뭐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틀즈 음악 언제 들어도 좋잖아요. 네. 그래서 클래식인 거고 그 시대를. 근데 클래식 칵테일이 매력적인 건 맞지만 어떤 손님한테는 굉장히 현대 입맛에 맞춘 그런 모던한 그런 거가 더 그 사람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할 거라서 올드 패션은 자체가 그냥 과거의 클래식에서 재현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여러 가지. 근데 초기에는 그게 필요하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제 생각 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원래 다른 나라 씬에서 사실 미국도 1990년대까지는 칵테일 암흑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시 제2의 막 부흥기, 제일 르네상스 맞이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거 짚고 넘어가서예요.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작업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는 그런 초기 메뉴판 보면은 그때 이제 잊혀졌던 클래식 칵테일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마티니도 다른 여러 가지 버전, 뭐 1800년대 후반 버전, 1900년대 초반 버전, 이런 식으로 다 그때는 했었죠. 그리고 그거가 지금은 이미 이제 손님들이 어느 정도 경험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바에서 각자의 그 바의 캐릭터가 담긴, 그리고 사람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공간으로서 나가는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2015년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었어요. 저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프로그램들이 또 있는데 이곳에 제가 생각할 때 바에 저도 잘 모르지만 뭔가 고정관념이 있다고 느낀 게 여기 있는 프로그램, 수요일 프로그램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수요일 좋아요. 프로그램 같은 거가 좀 저는 놀랐거든요, 사실. 글쎄요, 저는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사람들이 바에 대한 그거에서 아직은 편견이 바는 어렵다. 바는 품 잡아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걸 아예 완전 반대로 하고 싶은 거죠. 야, 여기 너가 오늘 너 힘들었어? 여기 와가지고 너 쉬었다가. 보통 이런 표현도 있어요. 차밍 박스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1차 세계대전 때 그 참호 파놓고, 그러니까 내 짱 박힐 수 있는 공간이야. 나 여기 오면은 오늘 힘들었던 거 오늘 여기 와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야. 굉장히 여기 심각한 공간 아니고 그냥 스레퍼 신고 동네 평상 슈퍼 앞에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평상에서 이렇게 먹고 이래도 돼.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런 장벽, 뭐 어떻게 보면 스텝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건데, 그리고 바에 오면은 사실은 바라는 분위기를 만든 거는 제가 아니라 손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서 동조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사람들끼리 또 문화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만나 또 사람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 프로그램도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수요일마다.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수요일 날 술 여기서 굳이 사 먹을 필요 없고 술 뭐 동네 뭐 편의점이나 뭐 마트나 뭐 가져도 되고, 아니면 자기 집에 그 아빠가 몰래 뭐 보관하고 있는 위스키 맨날 보관만 하실 거거든. 안 드실 거거든. 원래 갖고 와가지고 여기 사람들랑 같이 나눠 그래도 먹어도 돼요? 되고. 예. 진짜 그래도 돼요? 예. 보통은 근데 그거 다 거의 보리차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쵸. 내 친구들도 그랬고 이미 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술을 가져와서 먹는 게 저는 되게 약간 놀랍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가 오케이가 되네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 공간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 내가 짱 박힐 수 있는 곳이구나. 여기 오면은 내가 그냥 오롯이 나로만 있어도 되는 공간이구나. 이 아저씨 그냥 되게 편한 그냥 동네 바보 아저씨였네.
근데 사람들이 바텐더 하면은 막 뭔가 무슨 너무 막 각 잡고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고 막 무슨 질문할 때 막 어려워하고 막 조심스레하고 아 싫어요. 이거 촬영본 업데이트 되면 네. 수요일 날에 미어 터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승우님은 여기 손님으로서 와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한 3회 정도 네. 일단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인상이 뭔가 어떠셨어요? 편했어요. 왔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상을 받았고, 왜냐면 그냥 바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각오는 하고 간다라는 저는 네. 선입견 같은 게 항상 있었거든요. 뭔가 좀 경직된 분위기고 격식을 차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바텐더가 암묵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항상 흐른다. 네. 사실은 편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근데 물론 그 텐션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무튼 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음악이 이미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무장이 해제되는 기분이 들었고, 일단 술을 마티니를 마셨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와닿는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이거에 대해서 살짝 이제 약간 농담 하나 하자면 사실은 제가 전부터 이제 그 이쪽 동종업계 친구들한테 유명한 거가 이한별 이 아저씨 마티니 되게 싫어해. 네, 그리고 과거에는 마티니를 이제 주문하면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준다고 그랬었어요. 첫 번째 앵글로색슨 백인일 것. 두 번째 그 공화당 지지자일 것. 세 번째가 독실한 청교도일 것. 물론 저도 뭐 초등학교 때 뭐 성가대 했어요. 근데 이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은 마티니 좋아하시는 분 마티니 그거 드리고 싶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바가 너무나 칵테일이 마티니랑 뭐 김렛 몇 가지로만 편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예 그 메뉴를 안 해버리면은, 그래서 다른 쪽으로 다른 칵테일을 경험을 하면은 조금 더 칵테일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접근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거가 제가 스스로가 하는 약간 폭력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티니를 먹으면 되는데 제가 좀 잘못되게 대한 적도 있어가지고 약간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취향인데. 바를 손님이 만든다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확실히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 공간을 또 보니까 네. 저희가 언급 안 할 수 없는 게 뒤에 있는 이 벽에 써있는 글씨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바텐더님이 직접 적으셨다고. 그냥 분필 해가지고 쓴 건데 이게 제 멘트가 아니라 네. 그 사샤 페트르스키라는 그 사실은 미국의 크래프트 칵테일 씬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칵테일에서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접근하지 않고 좀 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 주고 그냥 취하게 해야지 팁 더 받고 막 이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여기서 야, 이 칵테일 존나 멋있는 문화야. 이거에서 이렇게 접근해야 돼. 그 막 글라스 칠링하고 막 얼음에 대해서 중요도 하고 이런 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가 여기다 적은 이유가 사실은 제가 일하면서 그리고 우리 같이 일하는 친구들 딱 하면서 이거 써놓으면은 일하다가도 약간 이래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살짝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써놓고 그러니까 계속 안 돼.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저희 자체에 대한 메시지예요. 너 무슨 아티스트 아니야? 너 굉장히 뭐 유명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 너는 앞으로 네가 매일매일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앞으로 그거가 더 나은 사람이 더 나은 바텐더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걸 해서 하는 길을 걷는 사람이지 너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 네 스스로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 마.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손님과 중간 조력자. 하나의 미디어죠.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적힌 문구가 바텐더 분들에게 뭔가 뭐랄까 직업 철칙일 수도 있고 소양일 수도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저게 옳다고 생각해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타협을 하는 순간 되게 멋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마.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도 있고 뭐 하고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해야 돼. 이거는 네가 지켜야 돼. 라는 그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게. 그래서 그러면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올드 패션드에 대한 뭔가 구글 맵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평이 있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바텐더님이 뭐 뭐랄까요 불친절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피드백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게. 예, 예. 저는 그분들의 리뷰가 솔직해서 좋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그 리뷰들이 필요하다 보는 거가 다른 손님들이 그 리뷰를 보고 여기를 할 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 리뷰도 보고 저 리뷰도 보고서 아 여기는 나랑 맞지 않겠구나 라고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리뷰들이 좋아서 거기에만 이제 댓글을 좀 약간 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제가 좋아하는 공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과도한 친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게 아닌 이렇게 해야 되는 뭐 약간 훈련된 친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해서 우리 가게 자연스럽게 그거를 유대감을 쌓아가면서 왔어? 너 오늘 이거 먹을래? 이런 식이 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유대관계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나 오늘 굉장히 존중받고 싶고 오늘의 시간이 그래서 그 프로페셔널한 그 분들한테 그걸 하고 싶으면은 저희보다 훨씬 좋은 공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냥 저는 호스피탈리티라는 개념을 좀 여기 좀 많이 집중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느 누군가는 이거를 되게 좋아할 거라서 오는 바가 또 똑같은 재미없으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네. 상냥함 이런 거 말고 아주 이 솔직한 배려. 저는 그런 게 아마 개개 입장에서도 훅 와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주의니까. 마침 방금 메이커스 마크를 따라주셨는데 이 한별님이 느끼시는 메이커스 마크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멋있어요. 얘네 그거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얘네는 그냥 비효율적이라고 하고 그걸 또 내세워요. 그리고 애들이 곤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메리칸 위스키들은 KEY를 쓰는데 얘는 Y로 가거든요. 그냥 KY로 가거든요. 네, 옛날 이제 방식 스카티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식 우리 이거 대해서 우리 곤조 있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사실은 버번이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보통은 이제 옥수수가 이제 주 원료고 얘 같은 거 아마 70%일 거야 아마 70에 14% 휘트 그러니까 밀 그리고 16% 몰티드 발리인데 오케이 옥수수는 이제 다 대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밀이 들어가냐 호밀이 들어가냐 여기서 크게 차이가 나뉘어요. 근데 아마도 밀로 한 그거가 이렇게 즐기기 굉장히 좋아요. 니트로 즐기기. 이 단맛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버번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저는 손님들한테는 쉽게 얘기해요. 버번과 라이가 있어요. 하나는 옥수수가 주 원료고 하나는 호밀이 주 원료예요. 간단하게 옥수수빵, 호밀빵. 옥수수빵 달큰한 내음 있죠. 네. 호밀빵 단맛 없어요. 약간 그쪽으로 곡식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위스키가 됐을 때는 약간 스파이시한 그런 게 가고. 근데 단맛이 온다는 거는 대부분의 버번은 이제 바닐라, 그러니까 오크통에서 수성되고 하면서 바닐라 노트 띄고 한데 여기에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달큰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도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걸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이 올드 패션드가 클래식 칵테일을 뭐 대표하는 술 중에 하나이긴 한데 요거를 이제 제조하는 선호하시는 뭐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199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올드 패션드에 대한 심포지엄 같은 게 열렸어요. 어떻게 만들어야지 올드 패션드가 최적화되고 가장 맞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집중했던 거가 바텐더가 쓴 책이 아니라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에요. 그 쓴 시기가 미국의 칵테일이나 이런 게 암흑기 시기였거든요. 별로 안 좋은 시기였거든요. 야, 너네 이러지 마. 이 칵테일 얼마나 멋있는 건데 이렇게 접근해야 돼. 라고 쓴 책이 있는데 그게 파인 아트 오브 믹싱 드링크라는 책인데 그거에서 접근했던 올드 패션드 방식을 차용을 한 거예요. 네. 이 방식 때 가장 좋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너무나 비효율적이거든요. 빨리 손님이 주문했으면 사실은 그 타임도 하나의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라서 주문했을 때 너무 많이 기다리지 않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만들 때 굉장히 오래 걸려요. 5분 정도는 걸려요.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저도 이 부분에서 타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가게 출신 애들은 사실은 딱 처음에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어요. 야, 이래가지고 네 몇 잔이나 팔래?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래야 되니까. 이름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칵테일이 올드패션이고 바텐더들이 뭔가 저희 가게 출신들 가장 어려워하는 게 올드패션이에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걸 해야 돼요. 그 조금이라도 디테일 하나 깨지잖아요. 무너져. 그게 여기에 있는 미학이거든요. 되게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 칵테일 자체. 되게 재밌는 게 과거에는 올드패션드가 그냥 되게 영화에서도 나올 때는 되게 옛날 삼촌 보수적인 뭐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 이렇게 가고 하다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주문되는 게 올드패션드거든요. 되게 웃겨요. 거기에 미학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한별 바텐더님께서 바텐더로 일하신 지가 10년이 넘어가셨는데 국내 바 문화의 모습에 대해서 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다양성이 좀 더 필요하다. 다양성이 좀 더 필요하고 지금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약간 좀 생각 있는 오너 바텐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 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좀 더 전달하면서 판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해외에서 유입된 손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업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한국 바 너무 보링하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똑같다.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호스피탈리티, 똑같은 그 모습. 아까 다양성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다양성. 아까 이 촬영 전에 마할로 바 얘기했잖아요. 티켓 바. 네. 이태원. 하와이안 네, 스타일. 얼마나 그런데 또 사람들이 또 각광받고 이렇게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바들이 사람들이 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고, 그래서 손님들이 저희 가게만 오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굉장히 저는 그런 공간을 추천해 드리거든요. 손님은 여기 한번 가보시라고. 다양성 경험을 해보는 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 이런 즐거움도 있네, 이런 즐거움도 있네, 그러면서 손님들 자체가 그 견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바 업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이건 비방용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욕을 하고 싶기도 해요. 사실 2017까지는 이쪽 흐름이 좋았는데 그 이후로 모르겠어요. SNS가 전체적인 그런 거를 점령하고 나서는 너무 아마추어 바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또 시야를 또 낮추거든요. 보는 관점을. 안타까워요. 너무 지금 아마추어들이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오케이, 바는 원래 수집이긴 한데, 근데 바텐더라고 못할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이 사람은 목적은 돈이네.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아는 그걸 전달하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유튜브를 검색해서 한국 유튜브로 검색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그거를 저는 무서워서 클릭을 못해요. 무서워서 클릭 못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바가 어쨌든 이제 밤에 돌아가는 비즈니스이고 컬처인데 밤일 밤문화라는 이 카테고리 혹은 선입견에서 얼마나 이제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재밌는 게 밤문화를 한국 밤문화면은 되게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런 이미 나이트 컬처는 근데 원래 나이트 라이프라고 검색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어디 해외 가가지고 나 오늘 즐겁게 놀고 싶어 나이트 라이프로 검색어로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바, 좋은 클럽, 좋은 공간들이 소개가 돼요. 근데 되게 웃겨요. 이거를 한국어로 영어로 번역만 해도 나이트 라이프로만 가면은 되게 멋있는 건데. 좀 안타깝지만 뭐.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바에 오는 손님들 중에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정말 멋있어. 그래, 저 손님이 우리 가게 손님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가게를 좋아해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람인 거죠. 그 사람의 그 취향, 그 사람의 원래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느껴지니까. 그것이 곧 바의 정체성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손님들, 그래서 저희 가게는 그런 손님들이 있을 때 저도 더 보람을 음. 느끼고, 그런 사람들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 또 물들이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호흡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 직업. 저 이 직업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 할래요. 세상에서 이거만큼 즐거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아직도 다른 분들이 바텐더님을 볼 때 뭔가 우리는 흔히 말하는 밤문화 일을 한다, 뭔가 이런 색안경 끼거나 이런 게 글쎄요.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가장 많은 피해자분들이 여성 바텐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는 질문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사실은 그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많은 색안경과 그거를 선입견을 거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오히려 차승우님도 네. 뭔가 그런 뭔가 대중들, 네. 이 대중 매체들이나 이제 차승우님이 하는 음악 장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대중의 선입견이나 시선에 대해서 따로 뭐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소위 얘기하는 인디 음악, 그런 메이저 시장, 메이저 음악 산업의 전초기지쯤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은 뭐 매체가 그걸 그렇게 계속 소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아까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각자 여러 가지 장르도 혼재돼 있으면 좋겠고, 그게 굳이 메이저의 전초 기지로서가 아닌 그냥 이 자체로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초반에 뭐 인디니 뭐니 이제 그런 것이 쫙 생길 때는 그런 움직임들이 저는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약간 점점 매너리즘에 빠진다, 씬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도 다양한 장르가 있고 바도 다양한 문화들이 또 있는데, 뭔가 이런 다양성이 공존을 하려면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희 나라에서? 미디어죠, 미디어. 미디어가 그런 거를 조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취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참여하게 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조명이 돼야 돼요. 이런 거 굉장히 멋있는 거는데 너의 남는 시간에 이렇게 즐겨볼래? 라고 하는 좋은 선택지가 되는 미디어가 필요한 거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칵테일 중에 스모크 앤 미러스라는 칵테일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마술 용어였는데 현대에서는 잘못된 정보, 왜곡된 그걸로 사람들이 현혹하고 하는 가세현, 퍼킹 가세현 같은 새끼들이 그걸 표현할 때 하는 건데, 예. 근데 그런 거가 미디어라고 설치고 있으니 그런 애들이 막 구독자 이만큼이고 뭐 이런 거가 또 이슈화 되고 얼마나 엉망인 그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 이분들 너무 멋있어요. 이런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걸 조명을 해주시잖아요. 이 미디어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야, 이거 멋있는데 너 할래? 너도 한번 해볼래? 이런 거를 하는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그 차선 씨가 독야청청 맨날 막 펑크 그거에서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해서 해봤자 안 들릴 거거든요. 특정 거기만 들릴 거거든요. 근데 미디어가 그거에서 이분의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한다? 이만큼 사람들한테 들려요. 그래서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미디어의 힘이라는 게 뭐 특히 21세기 들어서는 뭐 엄청난 거고, 여러 채널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취향을 가진 그런 미디어들이 여러 가지 문화의 어떤 단면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미디어가 생겼으면 좋겠다. 저희 가게 하는 모티브 중에 하나가 We don't follow trend예요. 우리는 트렌드를 쫓지 않는다. 저희가 하는 거가 트렌드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다른 여러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조명해가지고 그걸 트렌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거를 하시는 역할들이.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뭐 목표도 좋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계획 갖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로 이렇게 하루하루랑 앞으로 사는 그걸 해서 충실하면 되는 것 같고, 저는 앞으로 그냥 쭉 똑같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가게를 좋아하는 손님들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안 변해요. 저는 항상 똑같을 거예요. 계획 모르겠어요. 편안한 분위기 속에 즐겁게 좋았습니다. 촬영을 한 것 같아서 두 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이제 저희 올드 패션드 라디오 3화의 파트 1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는 이제
3화의 파트 2, 2부에서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